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성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시간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내지는 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다뤄봐야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PC와 모듈 하우스의 D램 재고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램 재고의 추이가 보시면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다라는 부분들,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쌓아놓고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AI 노트북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PC OEM이라는 거는 이제 PC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D램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AI 제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AI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성과가 나쁘다면 고스란히 이 재고는 또 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 재고 하락 사이클을 갖고 왔고 이제는 드디어 재고의 상승 사이클, 즉 재고 재축적 사이클을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런 현장에서 PC나 모듈 하우스에서의 재고 증가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간다.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너무 우려했었던 부분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얘기해야 될 건 엔비디아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다 만족하면은 일단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만족해야 된다. 네, 네. 332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2? 네. 300억 불 실적. 네. 그다음에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가이던스 330억 불. 330억. 그다음에 20%는 넘버 오브 디벨로퍼스. 개발자 숫자가 지금 510만 명이거든요.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간 이분들이 한 20% 더 증가한다면 엄청난 거죠, 이 보면요. 그러면은 서프라이즈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더 젠스랑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별도의 뉴스 컨퍼런스가 필요 없을 정도가 300, 330 넘버 오브 디벨로퍼 숫자의 엄청난 증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현재 좀 그래도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만족하면은 주가 폭락은 없습니다. 유지는 될 겁니다. 그 정도는 하고 있고 아무래도 300억 불 숫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컨센서스는 290억 불 근처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나온 게 290억 후반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 휘스퍼는 300억 불짜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00억 불이면 QOQ로 15%가 되고 YOY로 한 121%가 됩니다. 물론 가이던스 8, 9, 10월 달이 더 중요합니다. 300억 불 실적보다는. 왜? 가이던스 8, 9, 10월 달에는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웰이 처음 들어가는 분기가 8, 9, 10월인데 8월부터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미뤄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그러면 그 임팩트가 있는지 H100이나 H200으로 얼마나 보완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2분기 실적 300억 불 근처에다가 10%를 얹은 330에 될지 아니면 315억 불이 될지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315억 이렇게 나오면은 좀 실망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이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아침에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사실 투자자들이 2분기 실적보다
뭐 어떤 종목이든 그렇지만 이 가이던스 3분기를 비롯한 향후에 어떤 시장이 내주는 특히 젠슨 황이 네.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은 실적은 그렇다 치고 가이던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블랙웰이 8월 달에 초도가 10%가 돼서 9, 10월 달에 램프업이 빨리 되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한 몇 주 전부터 흐물흐물 또는 노이즈가 난 거 한 아닙니까? 6주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는 뭐 3, 4개월 얘기가 네. 보도가 나왔다가 뭐 한 달은 좀 더 갈 것 같고 그럼 이게 9월 달 아직 슈먼트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상태에서도 8, 9, 10월 달에 어떻게 녹아져 들어갔냐에 따라서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310억이 나올 수도 있고 320억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을 높여서 330억 불로 한 건데 실적도 300억 불 거기다 QOQ 330억 불이면은 그래도 YOR은 내려갑니다. 작년에 워낙 높기 때문에 330이 나와도 80% 성장대로 내려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주가가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계감하고 기대감이 절묘하게 이제 뭐랄까 균형을 잡은 것 같거든요. 지금 네. 120불 중반대가.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 나서는 컨퍼런스 콜을 들을 것 같아요. 젠순왕이. 젠순왕이 컨퍼런스에서는 여러 가지 질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넘버 오브 디벨로퍼 숫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그렇게 급격히 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3년 전에 4년 전에 250만 명에서 조금 좀 늘다가 이번에 실적이 2분기잖아요. 1분기 때, 그 전 4, 4분기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어요. 400만 개에서 500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엄청 는 거, 25%. 그렇죠. 근데 이게 510만 명에서 이번 분기에는 얼마나 늘었다라 갖고 블랙웰에 의한 8, 9, 10월 달이 아니고 향후 한 6개월, 9개월 정도의 얘네들한테 에코시스템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질적인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주가는 앞에 숫자들이 엉망이면은 뒤에까지 안 듣고 일단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차세대 AI 칩 블랙웰에 대한 또 업데이트가 네네. 나올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게 어떤 전력의 이슈, 전력 값의 이슈뿐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계까지도 재설계하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느냐. 재설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렇죠. 생각보다 더-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히 엔비디아 측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라고 네. 간단히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발열 문제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면 진짜 4, 5주면 끝날 수도 있어서 9월 말에는 출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숫자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설계를 한다든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은 조금 사람들이 생각을 골 때리게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원래 블랙웰이라는 것이 B100, B200이 주력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B100, B200은 거기 HBM이 그 메모리 용량이요 191기가인가 192기가바이트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전에 H100은 80하고 141기가거든요. 빅 점프가 일어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발열의 문제가 있어서 B200A로 간다고 했는데 B200A로 가면서 발열을 잡는 과정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다시 줍니다. 144로 줄어요. 144로 준다 해가지고 그 전에 H100이나 하퍼 시리즈보다 메모리를 주는 거 아니죠? 늘죠. 예. 근데 원래 기대했던 거는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G200A로 G200이래 B200A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버전이 빨리 메모리가 올라가는 게 올 것인지 약간의 캐스은 아니고 갭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클리어가 발열 문제, 설계 변경 이거에 대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가장 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뚜껑 열기까지 여러 가지 사람이 얘기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현재. 아까 뭐 저희가 2분기 실적, 뭐 가이던스 다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AI 칩 블랙웰에 대한 뭐 시장에서는 한 6주 정도로 그리고 그 발열 문제를 조금 잡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행여나 재설계로 넘어가면 네네.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도 주가지만 이 M7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단기적으로 한 3, 4개월 이상은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게 근데 조금
실적보다도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삼성한테 다른 얘기입니다. 콜이 안 됐으니까 그런 우려가 좀 선반영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 주가 자체에 일단 못 간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7월 10일 자기네 고점 대비 거의 한 6% 내로 좁혀졌는데 필반의 필반 지수는 한 11% 빠진 상태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말도 안 되게 빠진 상태인데 이것이 단순히 뭐 레거시 제품이 안 팔려서 그런 거냐라고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메모리가 늘어나서 블랙홀을 팍팍 가야 되는데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되면서 억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에서는 그 반응이 안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돼 있다. 내일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말끔하게 된다면은 아까 330억 숫자 말고도 이게 되면은 그동안 억눌린 거가 분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그 해석이 어떻게 될 정도로 설명이 자세히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이게 애매모호하면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블랙웰이잖아요. 블랙에 울트라도 있고 뭐 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가면 갈수록 전력에 대한 이슈가 만만치 않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게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 내지는 해설이 잘 되게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좀 궁금한 게 그 젠슨왕이 실적 발표 직후에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바로 어디다 뉴스 컨퍼런스를 잡았다 하더라고요. 블룸버그가 누군가. 두 가지죠. 실적이 너무 잘나서 자랑하려고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의 해명? 그럴 수도 있고 뭐 별 그 다 마치 파월의 그 넥타이 색깔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던 얼마 전 시장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블랙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명쾌하느냐가 가장 키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아주 당장 내일 그리고 블랙웰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젠슨 황이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나갈지가 네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330억 불, 그다음에 질적 넘버 오브 디벨로퍼스, 해설까지 하면 세 개 플러스 알파인데 다 잘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갑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프로핏 테이킹 나오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이런 것이 분명히 가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조금 약간의 노이즈 비슷한 게 나온 것이 레거시가 프로덕트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휴대폰에서의 재고가 다시 쌓이는 걸 재고 리스타킹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서 반도체 가격이 3분기까지는 어여어여 가는데 네. 4분기 연말 가면서 연초 갈 때 레거시가 과연 가격이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낸드는 둘째치고 D램이라도 그거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이 몇 개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안 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2.7%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거나 헤맸던 것이 마이크론. 마이크론 빠졌고 어저께도 빠졌고 심지어 오늘도 빠졌죠. 네. 그 장비 업체도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HBM에 대한 거 엔비디아 실적만의 경계만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 이것이 조금 좀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내일 아침에 또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보다 관심이 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번에 8월 5일 날 우리가 대폭락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반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 때문이잖아요. 경기가 뭐 지금 리세션 간다. 리세션이다. 네. 그래서 뭐 장이 8% 10% 빠지니까 하이닉스가 15만 원 중반까지 내려갔고 삼성전자가 7만 200원을 장중에 터치했습니다. 자,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 건드리면은 과연 그 저점까지 경기 침체 레벨까지 갈 것이냐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단기적으로 올해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넘버가 받침되니까. 하지만은 전고점 삼성전자는 8만 8천 원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한 24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정도의 고점 논란도 없어지고 경기 침체도 없어져서 으쌰으쌰 올라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엔비디아 실적이 아까 3개 중에서 2개가 나온다 치더라도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과거만큼의 스트롱하지 않을 개연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만큼 엔비디아가 간다고 국내 업체들이 바로바로 네. 탄력이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소확겜이 더 네.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내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어떨까요? 필반보다는 나스닥의 빅텍에서의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필반이라 하면은 아까 엔비디아를 네. 제외놓고 하면은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뭐 AMD하고 장비 업체들이잖아요. 이 위에가 그러면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나스닥 100, 나스닥 10 가장 책임 있는 게 엔비디아 빼고 나면 애플, 브로드컴. 전 누가 물어보면은 애플, 브로드컴 먼저 얘기해요.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클라우드 베이스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중심에서 네. 결국은 큰 방향성은 올해의 성과가 없더라도 스몰 랭귀지 모델로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로 가는데 온 디바이스 넘버는 올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추진을 계속 할 건데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은 차근차근히 애플하고 브로드컴 네트워킹입니다만은 그런 주식이 엔비디아만 이렇게 솔리 이렇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해야 될 거는 온 디바이스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스몰 랭귀지 모델 자체의 활용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1,100개가 아니고 50억 개, 70억 개가 됨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레거시를 흔들면서 이젠 온 디바이스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엔 디바이스만 모두 하지 않고 애플하고 브로드컴 간다는 건데 애플하고 브로드컴 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또 동시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나눠서 들어가는데 종목을 장기적으로 얘기하면은 엔비디아 말고 네. 애플하고 브로드컴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애플과 브로드컴 말씀 주셨는데 AI 폰 출시가 10월이기 때문에 예상은 그러면 뭐 실질적인 숫자는 또 한 11월, 12월 네네. 연말로 가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